하루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키워드 500개 이하를 찾아라. 아니면 1000개 이하를 찾아라. 황금 키워드를 찾아서 써라.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좋아. 이슈 키워드까지 중간중간에 틈틈이 써서 박스권을 뚫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1일 1포 이상 작성하다 보니 하루 방문자 수가 늘어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매일 흔히 말하는 황금 키워드를 찾기 위해 시간을 정말 많이 쏟아붓고 운이 좋으면 하루 단 한 개의 포스팅으로 방문자 수 500명 이상까지 방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글은 정작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다른 블로그들한테 추월당해서 또다시 방문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방법을 활용했던 글들이 오랫동안 계속 방문자 수가 유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게다가 1년 전에 작성한 글인데도 아직까지 답글이 달리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방법은 파소나 법칙입니다. 간단히 파소나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본의 마케팅 전문가 마사노리가 만든 글쓰기 기법입니다. 제가 쓴 글을 고객이 글을 읽고 구매 전환을 일으키거나 저자가 유도하는 행동을 하게끔 글을 쓴 방식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좋아, 상위 노출이 됐다. 누군가가 내 글을 읽는데 오래 보냐? 짧게 보냐? 라는 건 체류 시간을 통해 네이버에서는 이 글이 좋다, 아니면 안 좋다 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사용하는 글을 써본다면 체류 시간이 짧은 사람들에게도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소나 법칙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을 드러내라. 구매자가 직면한 문제 또는 고객이 간절히 원하는 욕구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2. 친근감. 구매자와 같은 아픔과 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토리를 통해 묘사합니다. 3. 해결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립니다. 4. 제안.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샘플이나 모니터, 테스트, 가격, 혜택 등이 될 수가 있겠죠. 5. 제안. 제가 말한 이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들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 6. 행동입니다. 긴급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파소나 법칙이 어떤 글인지 예시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주제는 사과를 팔기 위한 글이에요. 사과를 한 입 가득 베어문 아이의 행복한 얼굴.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광경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은 사과맛 껌이라든지 사과맛 막대 사탕을 더 좋아하죠. 자연을 담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 그렇지만 공장에서 만들어진 정크푸드밖에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몸과 건강은 사춘기를 맞이할 때가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기까지는 P에 해당되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린 시절 겪었던 아주 작은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런 추억 없으세요?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께서 보내주셨던 사과 한 상자. 상자를 여는 순간 상쾌한 사과 향기가 온 집안 가득히 퍼지고 바로 따서 넣었는지 잎사귀까지 붙어있는 사과도 있었죠. 두 번째인 A에 해당되는 친근감을 말합니다. 송사리가 헤엄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강 부근의 농원, 땅의 풍부한 영양소를 듬뿍 먹고 자란 행복 사과 농원의 사과는 마법의 사과라 불린답니다. 속속들이 꿀이 박혀있는 사과를 칼로 자르는 순간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던 가족들이 일제히 식탁으로 모여들기 때문이죠. 맛있는 자연이 눈앞에 펼쳐지고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해결책의 에세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월 하순이 사과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출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용으로는 500박스 한정 판매입니다. 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가 제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마지막 6단계인 액션, 행동입니다.
이 글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냥 사과를 팔기 위한 광고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아니면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사과를 사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이처럼 파소나 법칙은 고객의 신뢰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꼭 이거를 무조건 따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주제나 카테고리에 맞게 이 파소나 법칙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면 체류 시간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물건을 팔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네이버라는 건 제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검색 엔진 기반 사이트잖아요. 이왕 정보성 글을 줄 때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독자에게 감동까지 준다면 그 해당 포스팅은 오랫동안 아마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댓글까지 달아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